안녕하세요.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산무이님의 방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애청자 서폿윤이라고 합니다. 2014년 10월 27일에 금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제 아버지 친구분의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아버지 친구분들과 함께 금강 상류 쪽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어른들 모두 쏘가리 낚시를 좋아하셔서 매년 봄과 가을에는 늘 함께 낚시를 갔었죠. 아버지 친구분들과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인원이 함께 장을 본 후 포인트라는 곳에 도착해 짐을 풀고 텐트를 쳤습니다. 전 동생과 함께 물수제비 놀이를 하며 놀다가 소위 신기가 있다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동생에게 들려줬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채우고 뚜껑을 닫은 후 명주실로 꽁꽁 싸매서 줄을 길게 감고 강에서 최대한 멀리 던지면 그 줄이 팽팽해진다고 하는데요. 강에 있는 귀신이 물속에서 그 밥이 제사밥인 줄 알고 밥을 잡으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동생은 믿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놀다가 저녁을 먹었고 어른들은 술을 드셨습니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잠이 오지 않았던 저는 어른들 틈에 앉아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후에 자리를 둘러보니 아버지 친구분 중 한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차로 상향등을 켜서 주변을 밝히고 큰 소리로 친구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생도 함께 아저씨를 찾아 나섰죠. 하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인기척이 없자 아버진 몹시 초조해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아저씨를 찾다 보니 날이 서서히 밝아왔고 어른들이 낚시를 하셨던 곳에서 사라진 아저씨의 낚싯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아저씨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경찰, 거기에 민간인 잠수부들까지 동원해서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색 이틀째 되던 날, 잠수부가 아저씨의 지갑과 휴대폰을 찾았고 강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 다리와 함께 철조망으로 막힌 곳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물길이 좁아지며 큰 물줄기로 합류되는 곳이었는데 다리 밑에 있는 철조망 근처의 수심이 꽤 깊은 편이었습니다. 인근을 샅샅이 뒤져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신기가 있다던 그 친구를 금강으로 데려왔습니다. 친구에게는 미리 아저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인상착의를 설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 녀석이 인상을 쓰는 겁니다. 여기 살기가 엄청 많이 느껴지네. 뭔가가 있긴 한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느낌이다. 어떻게 아저씨는 찾을 수 있겠나? 아직은 모르겠다. 가서 좀 더 봐야지. 전 친구와 함께 아저씨가 사라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친구가 정말로 소름 돋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아저씨를 물속에 집어넣고 반대쪽 절벽 쪽에 앉아있네. 아저씨가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계신다. 저걸 웃자노? 그런 친구의 말에 전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아가, 할아버지 말 잘 듣거라. 깊은 물가에 갈 때는 물살이 빠른 곳은 절대로 가지 말거라. 물살이 빠른 곳이 수면 위쪽은 잔잔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물속에서는 마구 소용돌이가 치고 있거든. 그런 곳에 빠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시신을 꺼내기도 쉽지가 않다고. 익사사고가 난 곳에는 숙이라고 하는 물귀신이 있어서 산 사람을 붙잡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단다. 아주 위험한 곳이니까 항상 조심하거라. 수경을 끼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눈앞에 갑자기 고기도 아닌 것이 나타나서 일렁거리며 다가온다면 그땐 무조건 도망쳐야 합니다. 수기가 반경 1m 앞까지 다가왔을 때는 그것의 성별과 생김새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그땐 이미 늦어버린 거죠. 수기는 산 사람의 눈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그 사람이 혼이 빠져나올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웃으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혼이 빠져나오면 그것을 물속에 가둬놓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주변을 맴돈다고 하더군요. 전 수색대원 분들에게 강 하류 옆 절벽 쪽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수색 7일째가 되던 날 우린 아저씨 시신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손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이 앞쪽으로 뻗어 있었고 두 번째 손가락만 펴져 있었죠. 잠시 후 친구가 저를 따로 불러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까 어떤 여자가 절벽 위에 앉아 있었다 했지.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 조용히 시체만 가지고 돌아가. 허튼 짓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데려갈 거야. 그래서 누가 다칠까봐 주머니에 있던 부적도 못 꺼냈다. 살기가 장난이 아니라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뭐 사단이라도 날 것 같더라고. 그 후로 침울한 분위기 속에 다 같이 아저씨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아저씨가 변을 당했던 곳에서 또 한 건의 익사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아저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물가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구 근교에 있는 안경공장이란 곳을 아십니까? 국내의 악명 높은 심령 스팟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곳은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와 제 친구는 그런 내용을 미처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저 그곳에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안경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근처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위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4명의 일행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 2명이 양쪽에서 여자를 부축하며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무섭고 찝찝해서 당장 돌아가고 싶었지만 친구는 오히려 호기심이 더 동했는지 어서 빨리 가보자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전 친구 손에 묵주를 하나 쥐어주었고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에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돌아다니고 있는데 유독 한쪽 구석으로 저도 모르게 계속 시선이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절 빤히 쳐다보면서 빨리 나가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려했던 대로 친구는 마구 소리를 지르며 뒤쪽으로 넘어졌고 급히 녀석을 들쳐업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발을 움직이려고 아래쪽을 바라본 순간 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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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서 강렬한 음기가 느껴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전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고 간신히 차를 세우던 곳까지 왔습니다. 친구의 등짝을 때려가면서 이름을 부르고 마구 소리를 치자 친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친구에게 주었던 묵주는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인데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귀신의 괴롭힘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는 신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 친구를 데리고 제 지인이신 박수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구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분이 마구 화를 내며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것들.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였어?
음침한 기운을 잘도 묻혀서 왔구만. 그렇게 저는 박수무당을 도와서 친구의 퇴마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박수무당을 찾아오는 길에 친구가 간밤에 꿨던 꿈 이야기를 했는데 웬 커다란 구렁이가 친구의 몸을 칭칭 휘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수무당이 한다는 말이 구렁이 한 마리가 친구의 몸에 딱 달라붙어서 의식을 치르는데 아주 힘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 그저 영안이 있는 사람일 뿐 법사도 무당도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심령 스팟이라고 하는 폐가나 흉가에는 절대 재미삼아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도 아주 위험한 일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경공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역사의 현장에는 절대로 장난삼아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친구도 지금까지 그 일을 많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